6개월에 갈 때마다 치석 제거를 받는다는 얘기, 스케일링을 받는다는 얘기는 자꾸 잇몸뼈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가 흔들려서 빠지면 임플란트 심으면 되지,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의외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임플란트는 이게 없어요. 그럼 뭐야? 아 진짜 우리 아버지 잘 들으셨죠? 치과 가서 보통 치료받잖아요. 네네. 잇몸 치료라는 게 따로 있죠? 그렇죠, 이게 있죠. 뭘까요? 잇몸 이게- 치료한다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모형을 또 잠깐 보시면 네.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지난번에 칫솔질 할 때 어디가 중요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요 테두리요. 그쪽 요 테두리, 그 다음에 여기 사이, 여기도 이가 하나 더 있을 거니까요. 예, 요 테두리하고 요 사이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칫솔질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고요, 여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칫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만 안 닦여요. 그러니까 대부분 막 이렇게 열심히 닦으시는데 꼭 닦아야 할 자리니까 안 닦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세균들이 모여 살아요. 그 다음에는 이와 이 사이에 모여 살고요. 예. 여기에 뭐가 끼면 딱딱하게 굳으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게 치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미 굳으면 집에서 못 띱니다. 그러니까 그 굳어버린 것들을 깨끗하게 띄워주는 거, 그러니까 남이 청소해 주는 거를 잇몸 치료라고 보통 불러요. 그런데 그 잇몸 치료의 제일 첫 단계, 이 사람은 잇몸뼈가 아직 괜찮아,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곧 망가지는 시작점이야. 그럴 때 하는 일을 보통 치석을 제거하는 거예요. 스케일링이라고 그게 얘기하는 우리말로 하면 한자죠. 치석 제거 술이라고 얘기하는 스케일링입니다. 그 스케일링은 치석을 떼주는 거예요. 치석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돼서 이 밑에 쪽에 치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 깊은데 뿌리 이렇게 꺼내보면 여기 치석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지요. 정말요? 네, 많습니다. 예.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닦고 싶은데 꺼내서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구를 깊이 넣어야 돼요. 근데 깊이 넣으면 아프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마취를 좀 해요. 네. 그리고 깊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닦아주는 일을 보통 우리가 잇몸 수술, 잇몸 치료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보통 깊은 스케일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잇몸 치료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일링을 하시고 나서 잇몸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으셔야겠어요라는 얘기는 저 밑에까지 지저분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 밑에까지 지저분한 게 있다는 얘기는 되게 오랫동안 애들이 슬금슬금 기어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오래 있었으면 치아에 뿌리가 있고요. 이쪽은 뼈가 있을 거고요. 요 사이에 치석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요걸 떼어내고 나면 이 뿌리 표면도 상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뿌리 표면을 깨끗하게 지저분한 걸 조금 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편은 뼈가 상한 데도 있어요. 네. 그럼 뼈도 오염된 부분을 조금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염 물질을 충분히 제거해주는 일, 그러니까 단순히 이물질인 치석만 제거하는 거 외에 자기 치아 표면과 뼈 표면까지도 청소하는 일들을 보통 잇몸 수술이라고 불러요. 네. 진짜 충치 이상으로 이게 잇몸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원장님 혹시 보험이 되나요? 네, 잇몸 다 보험 치료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횟수가 있죠. 횟수 제한이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보험이 뭐 그런 되고? 거는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목표는 그거죠. 내가 저 뿌리 끝에까지 자꾸 문제가 생겨서 자주 가가지고 긁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 네. 처음에 가서 치석 제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잇몸 치료를 잘 받아서 여기까지 해서 청소가 다 끝났으면, 그러면 집주인이 먼지 안 쌓이게 매일 청소하셔야 됩니다. 예, 매번 늘어놓고 청소업체를 부르시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또 충격인데,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치과 가서 검진받고 스케일링하고 그러면 왠지 내가 관리를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치석을 계속 제거한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그 치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잇몸에 염증이 계속 네, 맞습니다. 발생했다는 얘기이기 예. 때문에 결국은 목표를 내가 스케일링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치석이 안 생기도록 양치질을 잘해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목표는 인생에서 스케일링을 없애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왔는데 오늘 별로 할 일이 없네요, 박수, 집에 가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정기검진을 하는 게 맞는 거지, 6개월에 갈 때마다 치석 제거를 받는다는 얘기, 스케일링을 받는다는 얘기는 자꾸 잇몸뼈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물론 더 망가지는 거를 막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청소 얘기 잠깐 드렸지만, 외부에서 청소업체가 들어와서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나갔어요. 근데 집주인이 설거지도 안 하고 진공청소기도 안 너무 돌리고, 와닿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2달 있다가 청소업체 들어오고,
이러면 집에 어딘가에서는 곰팡이가 생기고 어딘가 기둥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청소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잇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새삼 다시 느끼고 있는데, 왜냐면 내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내 치아를 쓰는 게 최고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양치질 외에 또 뭔가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저희가 또 관리함에 있어서? 그 관리 관련된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칫솔질과 치간 칫솔의 사용입니다. 이 두 가지고요. 이 두 가지가 건강하는데 90% 이상의 역할을 한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손을 움직여서 노동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제가 비유를 드릴 때는 늘상 그러는데, 다이어트를 하려면 1번은 좀 덜 먹고 2번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추가로 뭘 더 먹어서 살을 빼고 싶어요. 그렇죠. 수많은 다이어트 약이 나오는. 네, 그거는 자기 몸 움직이기 싫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칫솔질도 가급적이면 내가 손을 안 움직이고 좋아질 방법이 뭐가 있나. 그래서 약을 먹을까? 뭐 잇몸약을 먹으면 건강해지나? 그 다음번에는 뭐 또 요즘 유행하는 뭐 유산균을 먹거나 아니면 가글을 하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자꾸 찾으시는데, 그거는 10%가 안 되는 일입니다. 10% 미만. 90%가 기계적인 세정이라고 보통 불러요, 우리가요. 칫솔질입니다. 요 얘기 하다가 잠깐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이가 흔들려서 빠지면 임플란트 심으면 되지,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의외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임플란트가 대중적이 되다 보니까 이가 빠졌으면 흔들리면 임플란트 심어야지, 이 얘기를 하시는데, 임플란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치아와 많이 다릅니다. 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는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모양을 보여드렸는데 이걸 한 번만 좀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뿌리가 있고요. 여기 잇몸뼈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와 잇몸뼈가 딱 붙은 게 아니에요. 요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 공간에 가느다란 실이 달려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인대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로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씹을 때마다 움직인대요. 그게 눈에 안 보일 정도지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안 부러질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움직이는 게 뭘 느끼냐면 식감이라는 걸 만든답니다. 이건 바삭바삭해. 이거는 쫀득쫀득해 하는 걸 느끼는 게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오묘하다. 근데 임플란트는 이게 없어요. 그럼 뭐야? 그래서 뼈하고 완전히 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치과에 가서 다들 당해보셨겠지만, 요 이가 괜찮은지 보려고 치과의사가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통통통통 맞아요. 쳐보는 게 있어요. 소리를 들어보면 은은하게 울리는 통통통통 소리가 나는 건 여기서 소리를 흡수를 해요. 그런데 임플란트를 때리면요, 뼈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탕탕탕탕 치면 골이 울려요. 예. 충격 흡수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밥이 맛이 없어요.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 인대 사이에 세균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플란트는 뼈하고 딱 붙었으니까 우리 편이 없어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 생기면 뼈가 훨씬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내 치아보다 임플란트는 훨씬 더 빨리 망가질 텐데, 이분은 왜 임플란트를 해놓으셨냐? 그동안에 관리가 잘 안 돼서 잇몸뼈가 내려가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주인이 안 바뀌면 그 임플란트는 내 치아보다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 이게 만년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가 손가락이 하나가 너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 하나 잘라내고 여기다 인공 손가락을 꽂겠다 그러면 그거를 찬성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 이는 28개나 되지만 사실은 손가락 발가락도 합치면 20개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대체한 인공물질이지 내 이빨을 완전히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 치아를 어떻게든 유지하시려고 하셔야 되니까, 뿌리 끝부분에 뼈가 3분의 1만 남아있어도 이 뼈가 건강하면 쓰실 수 있어요. 근데 뿌리 끝에 3분의 1만 남았다는 얘기는 3분의 2가 없어지는 동안 관리가 안 되셨던 분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분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이 3분의 1을 뼈를 유지할 수 있는 분이 숫자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치과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연세도 많이 드셨고 그동안에 뼈가 많이 녹았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다, 난 더 쓸란다. 조금이라도 더 써보겠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은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걸 완전히 바꾸고 청소를 제대로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 얘기. 네. 근데 그게 안 바뀌고 계속 매달리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의사는 이런 거죠. 3분의 1의 뼈가 지금 이를 뽑으면 살아있어요. 그럼 임플란트 심을 땅바닥을 만들 수 있는데, 이분이 버티는 바람에 그 습관대로 사시면 이 3분의 1의 뼈가 없어지면서 빠져요. 그럼 이후엔 임플란트 심을 땅바닥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빼시는 게 나아요 그러는데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빼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나는 조금만 더 써보겠다. 아니 지금 딱 저희 아버지 얘기시거든요. 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권하셨는데 네,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바뀌진 않으시는 네,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아, 정말 그래서 아버지. 제가 치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살아오신 기간이 길고 습관을 바꾸기 되게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분을 설득해서 습관을 바꿔보도록 진료 시간 중에 충분히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고 환자분들한테는 제발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시고 왜냐면 결과가 보이잖아요. 아 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벅벅 닦는 게 좋아 소금으로 닦았어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얘기 듣고 오늘부터 방법을 바꾸시면 근데 저희 병원에 제가 강의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73살 되신 할머니 한 분 계세요. 예, 그런데 70세가 넘으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치과에 가셨겠어요. 근데 뼈가 다 녹아서 아래 앞니가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뿌리 끝에 3분의 1밖에 뼈가 없는데 치석이 하나가득 쌓여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그동안에 치과 의사도 많이 만났고 칫솔질도 나름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가 이런 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분이 개과천선이 되셨어요. 와 대단하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뒤에는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근데 아래 앞니는 지금 1년째 깨끗한 상태로 보기는 안 좋아요. 뿌리가 내려갔지만 하지만 자기 치아를 쓰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휴, 내가 20년 전에만 원장님을 만났어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은 오늘부터 칫솔질을 바꾸시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보존할 수 있네요. 그렇죠. 예. 그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이 몸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요. 자연치아 보존이 목표예요. 아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이 어딨어요. 나 치과 가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유 진짜 우리 아버지 잘 들으셨죠? 아 정말 제 그게 걱정이 많습니다. 자식 말은 안 들어요 원래. 예,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이 자식 말은 안 듣고 옆집 누군가 예, 그 말을 듣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제 말은 잘 안 들으세요. 아까우니까 그냥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는 분이 사실은 없었어요. 모르시는 거예요.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또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 보면 실제적으로 빨리 빼고 그 다음번에 임플란트를 심는 게 환자분한테 최선이에요. 의료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이가 빠진다는 거는 되게 큰 상실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잇몸 질환이 유전적으로 생긴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드문 경우지만 그런 분들 30대나 40대 초반에 이가 다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런 분들은 진료실 밖에서 울어요. 남자가. 저도 지금 머리가 빠져서 지금 예, 답답한 현실인데 어디 빠졌어요? 댓글 난리 납니다. 예, 머리 빠지는 것보다 이가 빠지는 거는 몇 배 더 큰 상실감이고요.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가 빠지는 건 지금 내 몸에서 뭔가 자꾸 없어지고 있다는 상실감이 되게 크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치과 의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게 살아온 세월이 길면 습관을 바꾸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주 오셔서 자주 얘기하고 예,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가끔 다음번에도 이렇게 오시면 이제 그만 오세요. 저는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잘 아시면 치과에 오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알아서 하시라고. 예, 학원에 다닐 거면 선생 말을 듣고 참고서를 시키는 걸 봐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은 이게 옳다 그러면 그럼 병원에 오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안 좋은 걸 들고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전문가 입장에서는. 요즘은 또 유행하는 유산균을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더라. 유산균이 많아졌어요. 유행이에요 지금. 예, 유행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일단 이제